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영상업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튜브 등이 활성화가 되면서 대규모 큰 프로젝트로 마케팅을 진행하기보다는 소규모 프로젝트면서 베이스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상업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로젝트별로 소니 시네마라인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카메라들이 출시가 된 지가 좀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장단점을 리뷰하는 것보다 제가 실사용했었던 상업 촬영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항공 촬영 감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항공 촬영 외에도 J프렌이라는 영상 프로덕션을 통해서 상업 촬영, 지상 촬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 FX6 카메라인데요. 가변 ND 필터만으로도 이 카메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3년 정도 이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서 다수의 홍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영상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따로 비디오 한 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FX6가 아닌 그 다음 시네마 카메라인 FX3, FX30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FX6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 FX3인데요. 영상업을 하는 분들께서 가끔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뛰어난 영상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바로 이 FX3입니다. 듀얼 ISO, 시네 EI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영상의 퀄리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발열 등의 걱정이 없고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들고 촬영을 하여도 촬영자에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FX3를 짐벌에 활용을 해서요. 대학교 축제 촬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학 축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카메라 감독님들이 투입이 됩니다.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S로그3나 로그 촬영을 해서 후보정에서 색감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S시네톤을 사용을 하는데요. S시네톤을 사용을 하면은 큰 보정을 하지 않아도 베이스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서 색감을 통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축제 등이나 샷이 많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광고 등에서는 이 FX3를 시네 EI를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 장면만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고 그 외 장면은 모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모니터 레코더로는 아토모스의 닌자 V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HDMI 케이블을 통해서 4K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IMAX 영화인 더 크리에이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가 FX3에 아토모스 레코더를 이용을 해서 저와 같은 세팅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쪼여진 5에서 7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60프레임 촬영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베이스 ISO는 128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명이 있지만 12800으로 놨을 때 조명이 비치지 않는 부분에 안부에 노이즈가 끼지 않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싱의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에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있어야 했는데요. 조명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컨트라스트를 줘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원본은 컨트라스트가 강하지 않게 깔끔하게 촬영을 했고요. 후보정에서 컨트라스트를 주면서 영상에 거친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현장의 사운드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것도 바로 이 현장의 사운드나 BGM을 통해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되지 않는 드론 영상이지만 현장음을 넣고 편집을 합니다. 이 복싱 영상의 경우에는 복싱 선수의 기합, 찰지게 미트를 치는 소리 등이 담겨야 조금 더 영상에 생동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탑핸들의 풀사이즈 XLR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현장의 사운드를 깔끔하게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미러리스의 3.5핀 마이크를 활용을 해서 현장음을 담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3.5핀을 이용하는 거하고 XLR 커넥터를 이용을 하는 마이크 자체가 다르고요. 여기서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FX6, FX3, FX30 모두 다
이 현장의 탑핸드를 이용을 해서 현장음을 수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FX3는 가볍지만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짐벌 촬영을 하거나 들고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요. 현장에 마이크 수음까지 더해지면서 영상의 생생함을 더욱더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작고 컴팩트한 게 장점이기도 한데요. 현장에서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에 대해서 처음 보는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후속작은 조금 더 박스형이나 시네마 카메라 모양으로 나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추가적인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시네마 카메라인데 개각도가 없이 셔터 스피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FX3가 곧 개각도 설정이 펌웨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카메라는 바로 FX30인데요. FX30의 사용기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야기를 하나 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센서가 풀프레임이 아니라 슈퍼 35mm라는 겁니다. 일부 분들께서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풀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면은 원래 풀프레임보다 대다수의 카메라가 슈퍼 35mm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니에서 풀프레임 시네마 카메라가 출시를 하면서 FX9, FX6, FX3 등이 지속적으로 풀프레임 시네마 카메라로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FX30가 풀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영상에서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을 때는 4K 60프레임에 10비트가 가능하고 크롭 센서이지만 심도 표현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미로 고퀄리티의 영상을 추구하시거나 입문하는 상업 촬영자분들 그리고 웨딩이나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하게 카메라를 세팅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FX3 한 대 가격에 두 대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FX30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FX30를 특수 촬영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크루분들과 함께하는 특수 촬영은 카체이싱하고 FPV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수 촬영은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파손을 각오해야 하는 촬영입니다. 촬영자에게도 부담이 있고요. 장비 주인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큰 프로젝트의 특수 촬영이라면 당연히 FX6나 FX3를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소규모의 베이스 퀄리티를 유지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수 촬영에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 FX30입니다. 이 두 촬영에서 제가 활용한 세팅은 FX30와 소니의 1635G 렌즈입니다. 이 1635G 렌즈를 이용을 한 이유는 16에서 35mm까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도요. 인어줌을 이용을 해서 경통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요. 렌즈가 가벼우면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촬영 모두 소니의 FX30와 1635G 렌즈를 세팅했습니다. 특수 촬영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FPV나 차에 장착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나서 세팅을 변경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앱인데 모니터 앤 컨트롤러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요. 카메라의 세팅을 손쉽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1635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까지, 화각까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을 해서 촬영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카체이싱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체이싱 짐벌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탑핸들을 제거를 하고요, 카메라 바디가 가볍기 때문에 그 위에 무게추를 장착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나 다른 카메라들은 이 위에 마운트 홀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케이지를 장착을 하고요, 그 위에 무게추를 장착을 합니다. FX30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마운트 홀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무게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무게추를 추가를 했고요. 하나 더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소니의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카체이싱 같은 경우에는 노면의 진동이나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진동이 카메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영상의 떨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소니의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떨림을 후보정 단계에서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오른쪽 위에 매뉴얼로 세팅을 변경을 해가면서요, 상황에 맞게 진동의 떨림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카탈리스트까지 후보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멋있는 차량 주행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세팅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니의 FX30 같은 경우에는 시내 EI를 지원을 하는데요. 듀얼 베이스 ISO가 800하고 2500입니다. FX3 같은 경우에는 듀얼 베이스 ISO가 800하고 12800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800에 2500이라서 12800이 되지 않아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3200이나 6400까지 지원을 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다만 일상적인 촬영에서 베이스 ISO가 2500인 것은 일상생활을 담는 것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특수 촬영은 바로 FPV 촬영인데요. FPV 촬영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FX30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메인 카메라로 FX6나 FX3를 사용을 하고요. FPV 영상으로는 액션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의 퀄리티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베이스 퀄리티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나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 작은 센서에서 오는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카메라의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액션캠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영상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카메라가 추락을 하거나 파손 시에도 크게 견적이 나지 않는 FX30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카메라나 렌즈가 가볍기 때문에 FPV에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FPV에 활용하기 좋은 카메라죠. 이렇게 FX30의 특수 촬영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근데 하나 아쉽게 빠진 게 있죠.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촬영하는 대상인 인물 촬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FX30을 이용해서 인물 촬영을 했는데요. 인물 촬영을 할 때 가장 예쁘게 나오는 건 아무래도 단렌즈겠죠. 그래서 소니의 GM 단렌즈들을 이용을 해서 인물 촬영을 했는데요.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피부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소니의 시네마 카메라를 어떤 기능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세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환경에도 이 시네마 카메라가 어떤 환경에 적합하고 맞는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